그럼 여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뭘 보실 거냐면은 이제 두 번째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기본 소자가 RLC라고 했으니 첫 번째 우리가 뭘 봤으니 저항을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L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덕턴스만 해로입니다. 인덕턴스를 우리는 속칭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라고 불러요? 코일입니다. 그럼 전기에서 나오는 인덕턴스 소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전기에서 이렇게 생긴 소자 있죠? 즉 전기 소리가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것을 인덕턴스, 속칭 코일이라고 부르고요. 기울어는 뭐가 되냐? L을 쓰고 이거의 단위는 H라는 헨리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요 인덕턴스 양단자에 뭐를 이렇게 제가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전압을.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를 것이다?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이때 많은 전압을 인가하며 뭐가 흐를 것이다? 많은 전류가 열심히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요 V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전압이라고 부르고 요 I를 우리는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V는 전압이고 I는 저고 L은 인덕턴스죠. 그럼 우리는 이 V와 I와 L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면은 V와 I와 L 사이는 어떤 법칙이 성립하냐면은 이것도 똑같이 무슨 법칙? 오음 법칙이 성립합니다. 오음 법칙. 그래서 우리가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저항에만 오음 법칙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잘못 배우신 거고요. 전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자들에는 무슨 법칙이 있냐? 오음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와 I와 R 사이에만 오음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V와 I와 L 사이에도 무슨 법칙? 오음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럼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압 V라는 것은 바로 전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오음이라는 관계가 있다 해서 이것을 오음 법칙이라고 부른다. 누구하고? 전압하고 전류하고는 무슨 관계? 오음이라는 관계가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오음 법칙이다라고 부릅니다. 오음 법칙.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앞에 소리가 저항 회로에서는 저항의 단위가 뭐예요? 오음이었기 때문에 오음 자리에 R을 써가지고 V는 R 곱하기 I를 탄생시켰지만 지금은 인덕턴스잖아요. 그 인덕턴스의 오음 법칙은 V하고 즉 전압하고 전류하고 오음이란 관계가 있다 해서 이걸 오음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인덕턴스의 단위가 뭐예요? 헨리잖아요. 그럼 요 놈은 여기에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요 놈을 내가 여기에다 넣고자 할 때는요. 요 놈의 단위를 뭘로 만듦으로써? 오음의 단위로 만듦으로써 무슨 법칙이냐? 오음 법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인덕턴스 헨리의 단위를 내가 오음의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쓰냐? X라는 기호를 씁니다. 우리는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 X를 읽을 때 이것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 그럼 리액턴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즉 L 성분과 C 성분을 내가 뭘로 바꾸고자 할 때 오음의 단위로 바꾸고자 할 때 하는 기호를 X,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지금 누구를? 코일 성분을 오음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코일의 첨자 L을 따서 요 XL을 합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도 리액턴스라는 것은 뭐예요? 코일 성분을 오음으로 바꾼, 즉 코일 성분을 오음으로 바꾼 놈을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유도 리액턴스 XL이라는 것은 어떤 값이냐면은 이것은 바로 어디에다가 인덕턴스에다가 오메가를 곱했더니 요 단위가 살짝 뭘로 바뀐 거야? 오음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오메가 앞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오메가 앞에는 이와 같은 뭐냐? 호수의 기호가 들어갑니다. 호수의 기호. 그러면서 이제 요 단위가 이제 뭘로 바뀌는 순간이야? 바로 오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오음으로 바뀌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으면은 요것은 얼마가 되냐면요. J의 오메가 L 곱하기 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덕턴스 회로에서의 또 하나의 무슨 법칙이에요? 오음 법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저항 회로에서의 오음 법칙이라는 거 뭐야? 저항 회로 오음 법칙은 V는 R 곱하기 I지만 인덕턴스 회로에서의 오음 법칙은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가 돼요. 이제 어디에서? 요 식에서 제가 뭘 구하면 전류값을 구할 수 있겠죠. 요 식에서 I 값을 구하면 J 오메가 필요 없습니다. 제끼입니다.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니까 이것은 J 오메가 L 분의 바로 이렇게 V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인덕턴스 회로에서의 무슨 법칙이냐? 오음 법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오음 법칙을 막 아무 때나 쓰지 말고요. 문제에서 요게 나와야 돼요. 오음 법칙을 적용시키는 때는 언제 때냐면요. 오음 법칙을 적용시킬 때는 어떤 경우에 주파수 값이 주어질 때 적용시킵니다. 문제에서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또 인덕턴스에 흐른 전류를 구하라.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주파수 값이 주어질 경우에만 오음 법칙을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음 법칙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주파수 값이 주어질 경우에만 쓴다는 거. 그다음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라는 것은 바로 J 오메가 L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동글뱅이 2번이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앞에서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저항에서는 전력을 소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코일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는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우리는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전력을 소비한다고 치지만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는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덕턴스에서 축적된 에너지입니다. 우리 축적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에서 축적된 에너지 또는 저장된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우리 기호로는 W를 써서 나타내고요. 그때 코일의 축적 에너지는 얼마냐면은 기억합니다. 바로 2분의 1의 LI 제곱이다라는 거하고 우리 에너지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줄을 쓰고요. 줄의 단위는 뭐와도 같다? 암페어 세크와도 같다. 이거.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인덕턴스에 축적된 에너지 또는 저장된 에너지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즉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갈 것이냐 아니면 전압에 갈 것이냐 먼저 전류가 갈 것이냐를 따져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위상관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애로? 요겁니다. 요거는 어디서 얻을 거냐? 여기서 얻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인덕턴스 회로에서 전압 V라는 것은
전류 I에다가 오메가 L을 곱한 값에 그 앞에 J를 곱했죠. 그럼 J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크기는 1이고 각은 몇 도? 90도 앞서는 거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 J라는 것은 크기는 1이면서 각은 몇 도? 90도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조합시키면요.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몇 도만큼? 90도만큼 플러스 뭐가 붙었으니까 뭘 뜻하느냐? 앞선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읽습니다. 읽었더니 누가? 전압은 누구보다? 전류보다 뭐가? 위상이 몇 도만큼? 90도만큼 뭐가 된다? 앞선다가 됩니다. 우리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나타내면요. 앞진자를 따서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지상이다라고 부릅니다. 누가?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만큼 앞선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이야 전압을 받기 때문에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가 되지만 이걸 뒤집습니다. 즉 기준을 전류로 보면 좀 달라지겠죠. 그럼 기준을 전류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뒤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전압으로 보느냐 전류로 보느냐에 따라서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가 오음 법칙을 그대로 뭐가 돼? 읽다 보니까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만큼 앞선다가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전기의 기본 소자는 RL, C라고 말했으니 지금까지는 RL을 배웠으면 마지막 소자가 뭐가 있냐? C 소자가 있습니다. C 소자. 네, C 소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캐패시던스.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정 용량. 즉 정지된 상태에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요. 이걸 우리가 몇 자로 줄이면 세 자로 줄입니다. 이걸 세 자로 줄이면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콘덴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심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생긴 심볼일까요? 이렇게 생긴 심볼이죠. 이렇게 생긴 심볼입니다. 우리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콘덴서라고 부르고 기울어는 C이고요. 이거의 단위로는 F라는 파라트, 페럿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제가 이 콘덴서 양 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 걸면냐면 이렇게 제가 전압을 갖다 겁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 걸러요?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이때 많은 전압을 인가하면 뭐가 흐를 것이다?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V는 뭘 뜻하는 거고요? 전압이고요. I가 바로 뭐가 되냐? 전류입니다. 그럼 많은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흘러요?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우리는 이 V와 I와 C 사이에도 어떤 법칙이 성립합니다.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 무슨 법칙? 이것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은 오음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전압 V하고 전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 오음이라는 관계가 있다 해서 이것을 오음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누구는? 콘덴서의 단위는 페럿이죠. 요 놈을 여기에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를? 제가 이 페럿을 내가 여기에다 넣고자 하려면요. 요 페럿을 우리가 오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페럿의 단위를 내가 ohm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쓰냐? 바로 X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 리액턴스라고 불렀죠. 근데 이번에 누구를? 콘덴서를 ohm으로 바꾸는 거니까 콘덴서 점자 C를 따서 여기가 XC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XC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용량 뭐가 되냐? 리액턴스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용량 리액턴스 XC라는 것은 무슨 값이냐면은 콘덴서 C에다가 오메가 분의 얼마 1을 해줌으로써 요 단위는 살짝 뭘로 바뀌냐면은 이렇게 ohm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X 취할 것은 항상 오메가 앞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코스 기호이 뭐가 들어가냐? J라는 기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요 단위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ohm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 즉 유도 리액턴스 XL이라는 것은 J 오메가 L이고 용량 리액턴스 XC라는 것은 J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ohm이에요. 그럼 요 놈을 여기에다 넣습니다. 그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바로 이 플러스 J가 앞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J의 얼마? 오메가 C분의 얼마? 1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뭐가 되냐면은 I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요 시기에서 제가 뭐를 구하면 I 값을 구하면 요거 필요 없죠? 그러면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되니 요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음 법칙을 이용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하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걸 쓰자 그랬어요? 바로 오음 법칙이 CCT 때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면 그래서 주파수 값입니다. 주파수.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있으면 주파수 값이 주어질 경우에는 오음 법칙을 이용해 풀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음 법칙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값이 주어지고 안 주어져. 그래서 주파수가 주어지면은 오음 법칙하고 풀고요. 주파수 값이 안 주어지면 오음 법칙하고 푸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주파수의 요구에 따라서 오음 법칙을 쓸지 안 쓸지를 판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할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게 있어요. 우리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저항에서는 뭐가 전력을 소비한다 그랬죠. 그런데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서는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콘덴서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바로 어디에 콘덴서라 그러죠.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 축적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저장. 그러니까 콘덴서에 축적된 저장된 에너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는 요 놈이었죠. 근데 지금은 콘덴서입니다. 그러면은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라는 것은 얼마냐면요. 2분의 1의 CV 제곱이고요. 또는 이것은 2분의 1의 뭐가 되고 QV이고요. 또 이것은 EC의 뭐가 되냐? Q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콘덴서에서 축적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고요. 우리 에너지의 단위로는 뭘 쓰고? 줄을 쓰고 줄의 단위는 뭐와도 같다? 와트세크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또 쫙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거야.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른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출발할 것이냐? 동시에 갈 것이냐? 전압이 먼저 갈 거냐? 전류가 갈 거냐? 이걸 우리는 위상이라고 따진다 그랬죠? 예,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위상관계입니다. 그럼 회피던 세일에서 전화 가지고 위상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읽을까요? 전압은 누구보다 즉 전압 V라는 것은 전류 I에 오메가 C분의 1을 곱한 값에 그 앞에 마이너스 J를 곱했다라는 것은 위상은 몇 도만큼? J라는 것은 크기는 1이고 가고 몇 도? 90도 앞선 의미하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바로 더하기 빼기 앞선에 뒤져요. 뒤진다는 개념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읽으면 콘덴서 헬에서 전압 V라는 것은 전류 I에다가 오메가 11을 곱한 값에 그 앞에 마이너스를 곱했다라는 것 이상은 몇 도만큼? 90도만큼 뒤집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몇 도만큼? 90도만큼 뒤집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누구는? 뒤진다가 됩니다. 이 뒤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나타내면 뭐가 되고 이것을 지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보는 관점을 전압으로 봤기 때문에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뒤지지만 보는 관점을 뭘로 바꾸면 전류로 바꾸면 또 결과치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뭐야? 앞선다가 됩니다. 기준점을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끝났냐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100페이지 있죠. 100페이지에 캡패시던스만 해로 있죠. 그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 진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 다음 시간에 요걸 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